근데 조국을 키우면 조국은 문재인의 지령을 받은 이재명 암살자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같은 편이다. 조국과 윤석열도 같은 편이다. 이런 논리 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또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추미애는 적폐하고 손을 잡았대. 왜냐, 조국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조국을 두둔하는 추미애는, 그러면 추미애도 윤석열하고 같은 편이야. 미친. 그래놓고 우원식이 돼야 된다 막 그랬어. 우원식이 됐다고 역시 그 교수가 정확하다 막 이랬단 말이야. 믿을 거는 그 교수밖에 없다 막 걔네들이 막 그래. 로파리들이. 근데 우원식을 믿는 놈들이 친문 계열이라는 게 지금 나왔잖아. 얘네들은 친문 계열은 이재명을 죽이려는 윤석열하고 같은 패거리 애들 아니야? 아니 뭐 여기가 맞아 들어가는 게 없는데도 아직도 졌다는 소리를 해? 멍청함을 탓해줘. 전광훈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있는 줄 알아? 그 병신들이 많아서 그래요. 병신들이 많아서 그래. 전광훈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지 마.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진짜.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면은 그래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휘둘려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아니 우원식이 돼야 된다고 우원식이 됐어. 근데 우원식 누가 밀었지? 친문들이 밀었어요. 친문들이. 근데 교수가 자기 정확하다.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이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병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동네 가. 글자가 달렸어요. 김민석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지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음에 묻어먹였어요. 고립시키는 갈라치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최고하고는 매주 소통을 하는 사이잖아요. 추미애로 가기로 했어. 이유가 뭘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죠. 당원들을 당심 지지자들이 추미애 그렇게 원하니 대표부터 지도부터 추미애로 가기로 했어. 요거 주도한 사람이 정청래인데 정청래는 우원식을 찍은 사람을 만들어 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아까 김미애 당선자나 이것도 당선자에 대한 각 선동도 그래. 추미애 찍은 사람은 80명, 우원식 찍은 사람은 89명이잖아요. 근데 그 89명 때문에 당선자 모두가 우원식 찍은 사람이 돼버리는. 그게 일종의 갈라치기에 가까운 건데 그 당선자나 현역 국회의원 중에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빼고? 정청래 최고 페이스북 한번 읽어봐요.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똥을 뭉쳐 정권 교체의 길로 갑시다.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이렇게 썼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그 말 취소하라. 물론 저 헤드라인의 뉘앙스처럼 정색한 건 아니지만 굳이 저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우원식 후보는 몰랐어요. 알고 있었잖아. 자기 당선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 무슨 말이냐면 당원들 우원식 후보도 우리 당원들이 뽑아준 사람 아니에요. 국회의원 자체를. 근데 이거 공방으로 만드는 건 정무 감각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당선이 되고 난 바로 다음날 저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나가게끔 이게 지금 최고 수석하고 저렇게 붙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이제 국가 서열이 2위가 됐어 라는 어떤 일종의 우원식 다운 자부심
그게 요거를 VS 버저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니 내가 만약에 우원식이라면 정청래 최고 어제 당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저도 공감합니다. 당원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러나 저도 추미애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잖아. 예. 굳이 그걸 반박을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우원식 의원이 반응한 것 때문에 갈라치기로 비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우원식이 해도 그래 좋은 점이 있겠지 일장 있고 우리가 모르는 우원식이 잘하는 면이 있을 거다라고 했던 게 오늘 아침 인터뷰 때문에 우원식에 대한 그 지금까지 괜찮을 거야 했던 게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 불을 지르냐고. 정무강도 제로야. 저도 후보단이라 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죠. 추미애 대표가 저 추미애 의원은 경력이 하도 많아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냥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당선인을 헷갈리니까 이제 부처의장 하실 분인데 그냥 추미애 의장님으로 할까요? 자, SNS에 회동 직후에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오늘 오후 조정식 의원님을 만나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통선 민심과 당신의 무거운 사명감을 지니고 개혁국회 구성과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기꺼이 대승적 결단으로 지지선언을 해주신 조정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정식 의원님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었고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 의원을 지지했다라는 것을 SNS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문바고 조국의 뒷공문이나 돌돌 쫓아다니는 족박이기 때문에 추미애를 지지한 조정식도 문바로 족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족바를 2년 동안 사무총장을 시킨 이재명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전 답답해서 나는 궁금해서 그래 진짜로. 이거 제가 누구를 까려고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런 주장 한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몰빵을 하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우리가 투표를 하자. 조국신당 사표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또 갈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조국 전 장관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뭐 사리분별을 못하고 뭐 날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뭐 제로섬이에요. 어차피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표가 이렇게 좀 이동하는 뭐 이런 문제야. 이게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들어간 다음에 국민의힘과 뭐 손잡을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축에서 안달들인데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정신들 좀 차리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좀 한심한 건 뭐냐면요. 조국대전 때 조국수호 촛불 들고 코인 따먹기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언제부터 자기들이 이재명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치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처럼 그런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 분들 실제로 다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네.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장칼 있으신 거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절실하지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절박하지도 않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절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서울을 잇는 허브도시로서 오철, 오고, 오광을 조기에 완성하고 드림휴게소 광역환승센터와 함께 미래 교통허브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족도시 하남, 친환경 미래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어린이 전문병원,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급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성장 하남, 원도심의 노후주택 개선 및 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하고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도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유, 교육도시 하남, 과밀 학급 문제와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하남이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하남 될 것입니다. 하남 사랑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당원들이 왜 화가 났는지, 잘 모르는 왜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우원식 의원도 잘할 거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건 우리도 알아요. 알죠. 예. 근데 이제 그거 별개인데. 걔네 호불호가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원식도 잘할 거야, 추미애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은, 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확실한 의사 표현이 그 있었는데. 간절하게 원했던 것의 핵심은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 반대, 이게 있는데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맞닥뜨려서 네. 뭔가 통쾌하게 한방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걸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게 지난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 경험했던 바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지지를 못 받았거든요.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분란 일으킨다고 지지를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옳았다 이거죠. 네. 아니, 이번에는 더 큰 권한을 가진 그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때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으로 이번엔 제대로 막아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뭔가 통쾌하게 한방 날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 기대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보다는 어떤 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바람,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왜 그거를 배신한 거야? 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때는 우리 때문에 승리했다며, 우리 표를 가져가 놓고 왜 이제는 우리 뜻을 그러면 존중해주지 우리한테 않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놓고 네. 화장실 갔다 오더니 왜 달라진 거야? 우리 표 가져갔는데 왜 이제는 존중 안 하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당원 자기가 굉장히 성실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해온 사람이에요. 우원식 탈당 행렬에 윤 정권과 싸워달라는 당신 받을 것이다. 우원식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원식은 당원들이 반발하죠.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 받들어 개혁국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은 또 민주당은 줄탈당에 당원 열망 잘 알아. 단호히 맞설 것이다.
우원식이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은 당신과 민심 품어 안을 것이다. 탈당 행렬에도 꿈쩍 안 되는 우원식. 그 우원식 탈당 행렬에 윤 정권과 싸워달라는 당신 받을 것이다. 우원식이 그걸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원식은 몰라. 이게 뭐가 문제 포인트지, 포인트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우원식은 아직도. 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뭐가 문제인지, 왜 당원들이 분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우원식은. 이 386 세대, 지금 586이라고 하는 놈들, 아이고 참, 민평년, 노무현계, 친문 세력, 이게 다 같은 놈들이거든. 그 놈들이 우원식을 찍은 거야. 그 우원식은 아예 선거 캠프를 차려놓고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들을 파고드는 거야. 그 386 세대. 친문 세력이죠. 파고들어서 표를 얻은 거야. 그래서 당선된 거지. 그건 뭐야? 당신과 민심을 배신한 거죠. 우원식은 지금까지 쌓았던 정치적 신뢰 자산을 완전히 날려먹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특히 을지로위원회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원식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잘한 거 다 문제가 없도록 사건이 터지면 찾아가서 현장에서 현장이 답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해왔던 이 아주 일꾼이죠. 정말 머슴처럼 일하는 사람이에요. 57년생이더구나.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원식을 큰 틀을 못 보는 사람이다. 그 가난한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피를 빨린 거거든. 그런데 피 빨 때 어떻게 돼서 빨대가 있으니까 빨아먹을 거 아니야. 누가 빨겠어? 초기득권층에서 그거 빨아가는 거거든. 그럼 빨대를 치워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흡혈귀들의 심장을 찢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 어디가 근본 원인인지 몰라. 보고서를 보고 알아. 보고서. 내가 보고서 보고 우원식은 이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에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겠구나. 그럼 그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해야지. 그럼 자기가 뭘 지금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국민의 뜻과 달리, 당원들의 뜻과 달리 뭘 했다는 거야 지금. 선거운동을 해서 새 표를 모았다는 거야. 선거운동에서 될 일이 아니야 그거는. 아유, 나 우원식 이 사람 정말 이렇게 맹청하기는 내 참. 이렇게 한번 자기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면 이 우원식 사태는 굉장히 오래갑니다. 평생 자기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쌓아왔던 신뢰를 완전히 다 붕괴시킨 거예요. 이제 어떤 거를 해도 이것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원식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우원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민주당원들이 싹 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불의, 작은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정작 큰 사건 속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그 표를 국회의원들 꼬셔가지고 표를 긁어먹어서 그게 되면 이게 그냥 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했으니 우원식이 이 짓을 했겠어?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단을 못한 거야. 왜 판단을 못할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러려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한 거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몰라. 시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우원식이. 그러니까 뭐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특히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에서 386 세대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까지,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됐는지 몰라. 모르니까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민심과 당심이 어떻게 해서 나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권과의 대화, 협치를 주문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공개 사과와 발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촛불행동은 지난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님께 공개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공개 면담을 제안한 이유는 영수회담과 관련된 정성호 의원의 인터뷰 내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성호 의원은 공개 면담 제안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 촛불행동은 공개 면담을 제안하고 경고한 대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오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영수회담 전에도 후에도 변함없이 윤석열과의 대화 협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성호 의원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막 시설도 되게 낡고 막 의자도 막 끽끽거리고 책상도 되게 너무 커가지고 공부하기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의자도 되게 좋아지고 책상도 되게 공부하기 편하게 딱 쾌적화돼서 조명도 되게 환해져가지고 되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자습하는 분위기도 좋고 또 이제 공간도 굉장히 쾌적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독서실보다는 경건반 이런 데를 좀 더 자주 이용한 것 같아요. 제일 크게 느낀 거는 예전에는 그 스탠딩 책상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게 생기면서 좀 졸리다 싶으면은 뭐 거기 서가지고 서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는 애들의 빈도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도서관도 처음에는 되게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 노원구에 도서관이 있긴 한데 이제 학교에 이제 도서관이 생기면서 책도 많아졌으니까 이제 굳이 멀리까지 안 가도 되고 학교에 와서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빌릴 수 있고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남편이랑 아이랑 이제 같이 왔거든요. 아이가 좀 어렸을 때니까 아무래도 유모차도 끌고 짐도 싣고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좀 일단 다 데크도 널찍널찍하게 돼 있어서 그 같이 유모차 끌고 걷기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또 좀 더 크니까 아이랑 같이 뭔가 한다는 거, 뭐 비누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게 또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어디 나비 볼 데도 없고 하니까 지금 계절에도 좀 오는 것 같아요. 여름이나 가을철에 되게 되면 맨발로 잔디 걷는 것 때문에도 자주 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도 놀러 많이 와요. 우리들도 막 오라 그러고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기 내려가면 다리에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로 물고기들도 엄청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렇게 물이 지금은 되게 잘 흐르고 있지만 이러지도 않았고 마른 이렇게 약간 건천같이 그랬었는데 이런 환경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아이들이 여름에 가끔 들어가서 정말 물놀이를 해도 될 정도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 요 구가 점점 좋아진다는 걸 정말 몸으로 느끼면서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름방학이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같이 왔었는데 꼭 미술품이 아니더라도 잠깐 쉴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놔서 굉장히
인상에 계속 남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연예술 쪽에서 이제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시나 공연예술이나 이런 미술관 같은 데를 많이 가야 하는데 사실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가 되게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 앞에 이런 미술관이 있어서 굉장히 방학 때도 자기 뭐 발전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 밑에 보니까 어린이들 체험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공간은 주차장이 있었어요. 어떤 건물이 들어설까 궁금했는데 완공되고 보니 정말 번듯한 주민복지시설이 생겼더라고요. 청소년을 위한 아지트, 어르신 청춘 카페, 아이유센터, 작은 도서관, 어울마루 카페까지 어르신들이 모여 직접 커피도 만드시고 스포츠 센터 등 여가 활동 시설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전 세대가 문화, 여가, 건강, 돌봄을 한 곳에 즐길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개발되기를 바랬어요. 전체 주민의 대다수가 빠른 개발을 원했기 때문에 좀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불암산 자락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오래됐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뿐이지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이잖아요. 또 열악하지 않은 좋은 편안한 환경에서 좀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우리 노원구가 환경도 좋고 이런 학교 시설, 학원 시설도 잘 돼 있고 살아보니까 편의시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외부에 나갈 필요도 없이 구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하다 보니까 뭐 주차장 시설도 있고 녹물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개발 신속 추진단 같은 것이 구성이 돼서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 인도교가 없을 때는 시내를 나가기 위해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려면은 버스를 타고 그 광운대역이나 창동역을 이용했는데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이 인도교가 생김으로써 5분이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오래 살았고 본가도 여기 있어서 이제 계속 노원구에 살고 있지만 아무래도 노원구 안에 주거 지역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일자리나 이런 게 많이 있진 않다 보니까 저의 주변 친구들도 좀 자취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좀 많이 이동을 하는 편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노원구 안에 그런 대규모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충족이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동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십리까지 거의 15분 정도에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 쪽으로 나가는 그 편리성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GTS 같은 경우도 삼성역까지 거의 5분 만에 총알같이 간다고 하니 출퇴근 시간도 줄어들 것 같아서 너무 환영하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 우원식입니다. 오늘 방송 연설 전까지 월계공릉, 하계중계의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총선 의미에 대한 많은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민심의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힘들어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달라. 절박한 요구이자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대한민국은 퇴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위대한 성취는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이채 양명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의혹, 그 앞자리를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저 길을 걷다 159명이 사망하는 비극적 참사가 벌어졌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는 호주 대사로 빼돌리고 주요 관계자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등 부패 사건 수사는 강간무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의 거부권으로 맞서며 오로지 배우자 비리 의혹 덮기에 급급합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하루아침에 법치와 공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입니다. 굴종적인 대일 외교, 편협한 외교 정책은 대한민국의 수출길을 막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시도하며 국군의 뿌리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4.19로 물러난 이승만 독재 정권을 건국의 아버지라 치켜세우며 임시정부의 정통성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저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연이은 이틀막 사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의 MBC 회칼 테러 발언은 국민의 언론을 틀어막았습니다. 군부 독재보다 더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검찰 독재입니다. 불과 0.73% 차이의 결과를 가지고 국민 통합을 외면하고 공포와 압수수색과 이념 전쟁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만을 탓하고 혈세 낭비, 빈손, 외교 순방에 빠져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민생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가계부채, 저성장, 수출 감소, 경제 성장률 하락,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지갑을 닫고 있는 국민들은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그 한마디에 어이를 상실합니다. 서민 물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권입니다. 아니,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시중에는 대파 정권을 대파해야 민생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조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평범한 국민의 삶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있던 대한민국의 미래가 윤석열 정권의 폭주로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하고 오만한 권력에 단호하게 맞서 민생과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검찰이 주인인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언제나 민생 정치로 정면 돌파해온 저 우원식은 갑의 횡포로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을의 눈물을 닦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11년 동안 민생을 지키는 일에 실천해 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을 민생 노선으로 이끌겠습니다. 사회경제개혁의 실천을 민주당의 최전방에서 주도하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5대 국가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 출생률 1% 회복을 위해 출생소득 종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 물가 상승률 2%를 통해 서민 물가를 단단히 안정시키겠습니다. 3. 성장률 3% 달성을 통한 경제의 제도약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4. 혁신성장으로 4대 강국을 준비할 미래전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5.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민주당표 밸류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이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5대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옆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더 큰 노원을 완성하는 일에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창동 차량기지 개발, 광운대 역세권 개발, 한전연수원 이전을 완성해 노원 발전 3대 경제축을 실현하겠습니다. 한전연수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이미 지난 2월 한전 사장을 만나 매각협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부지 매각과 그 개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로 대기업 본사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그 대기업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한 성과입니다. 노원은 준공 후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가 42개 단지로 서울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원의 인구가 줄어들어 국회의원 의석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제 노원은 노후화된 아파트를 새롭게 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노원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제가 앞에서 말한 노원 발전 3대 경제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해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종상향 용적률을 확대해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개정으로 부담금 면제폭을 확대하여 재건축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원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동북선 경전철이 내후년이면 개통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을 국책과제로 반영했고 28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SRT까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원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과 대구까지 갈 수 있는 4통8달노원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일자리가 있는 노원, 동북권 경제중심지 노원, 4통8달의 노원, 힐링도시 노원을 더욱 비우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 큰 노원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우원식은 항상 노원 주민의 민심을 받들고 노원의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저 우원식이 여러분과 함께 검찰 독재 대신 민주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불안과 전쟁 대신 평화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일본 굴종 외교 대신 국격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오만함과 무능함 대신 민생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노원의 총선 승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봄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노원의 주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뜨겁게 손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공개돼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에서도 봤지만 부산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사이였습니까? 서로 이제 유튜버 수천 명씩 되는 시청자들을 가진 유튜버였는데요. 두 분이서 이제 찍었던 콘텐츠는 일상,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일상적인 내용들을 주로 탑재를 했던 분들인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서로 간에 뭔가 좀 기분 나쁜 비평들이 생기면서 한쪽이 한쪽으로 고소를 하면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쪽이 또 고소를 하고 이렇게 고소를 이제 남발하던 그런 두 사람의 이제 유튜버가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되신 분은 참고인으로 이제 아마도 그분이 고소를 하신 분일 개연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네. 재판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지금 아마도 가해자가 피고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가해자가 이제, 불만을 가지고는 지금 아마도 고소고발을 한 참고인을 지금 공격해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심지어는 본인과 연관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지금 카메라를 들고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했던 것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에 방송을 타고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카메라가 떨어지는 소리, 뭐 비명 소리 막 이런 것들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계속 방송이 되는 와중에 그거를 본 사람들이 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셨고요. 아마도 그날도 재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행 장소가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이었다는 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법원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목격자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글쎄 저도 그 대목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피해자에게 공격을 한 가해자는 사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법원에서 조우할 것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피해자 측에서도 그분을 만날 것을 예상을 하여 이미 방송에다가 뭐 자기가 뭐 어느 쪽에 좀 안전하게 피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감정이 쌓여서 뭔가 뭐 폭력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거를 당사자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방송을 심지어는 타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다름 아닌 법원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뭐 재판을 받는 그 지역이 사실은 갈등이 첨예한 지역이잖아요. 원래 뭐 고소 사건들이 진행될 때는 뭐 원고나 피고나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지금 안전이 담보가 되느냐, 이게 법원이 안전하지 않으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 앞서가지고 일종의 사적 복수가 뭐 실제로 발생을 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그 사법질서 유지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이 담보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법률 관계자들이 이런 사적 복수 때문에 두려운 상황인데 이 용의자가 검거된 직후에 자신의 유튜브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보지 못해서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검거된 후에 유튜브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한 일인지부터 궁금합니다. 일단 뭐 검거가 됐다는 건 체포가 됐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휴대폰을 뺏지 않는 이상 뭐 여러 가지 그 시간의 경과 중에 지금 아마 그와 같은 글을 올린 게 아니냐. 뭐 마지막 자신의 이제 남겨놓는 말처럼 본인에게도 사실은 막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은 글을 올려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피해자의 이제 방송처럼 가해자도 심지어는 시청자들에게 그와 같은 소식을 남기게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허용 아닌 허용이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굉장히 그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장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 않아도 상당한 시간 후에도 PTSD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려면 미리부터 뭐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상담을 한다거나 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든지 간에 조회수나 구독자 수만 많으면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같은 범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이 뭐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습니다. 뭐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라는 논쟁 같은 것에 이제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쉽게 포탈을 이제 제재하는 입법을 하기가 현재는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물론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침을 갖고는 있으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는 가짜 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거둔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런 가짜 영상으로 높은 조회수와 회원 가입을 유도해 총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남한테 못하게 해가지고 돈 뜯어내면 네. 돈을 챙기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 결과에 말로가 빤하다. 이건 거죠? 맞습니다. 같은 건데 요즘에 자꾸 우리도 이제 유튜브 아닙니까 형태? 네. 유튜브 형태 물론 진즉부터 유튜브 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제 순기능이 뭐냐면 국민들이 알아서 걸러요. 이건 똥밭이야 여긴 들어가지 말아야지 똥 묻어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똥이 어떻게 생겼고 똥 냄새가 어떤지 이제 보러 갔다가 아이고 정말 지독한 악취네 여기 두 번 다시 가면 안 돼 하고 빠지는 게 자정기능이에요. 네. 그런 똥밭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자정기능을 기대했어요. 네.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도 유튜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회에 뭔가 울림이 있어야 되고 10원어치라도 기여하는 방송이 돼야 된다는 개념으로 붙었어요. 네. 그 초심은 변함없습니다. 자꾸 초심 어쩌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광고 많이 나온다고 그거 광고 나오는 돈 전부 내가 막 이렇게 이 시계로 짊어지고 가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게 전화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유튜브 그렇게 이제 이상한 방송하는 그 똥밭을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사례 하나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장르를 뭘로 잡았냐면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해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일명 그 사이버 레카 수법으로 네.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방송 내보내 가지고 회비 막 받고 해 가지고 관심 집중되게 해서 막 회원 자극적인 가입시키고 거. 해서 자극적인 걸로 뭐 수억 원대 이득을 챙겼다는데 30대 여성입니다. 아이고 참. 그 똥밭 운영주가 30대 여성입니다. 근데 이제 인천지검 형사 일부 이곤호 부장검사가 잡아놓은 것 같은데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지 유튜브 채널에다 게시를 하고 유료 회원을 이제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득을 챙긴 건데 요거는 정통방법상의 명예훼손죄. 그렇죠. 예. 그걸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구속해야 돼요. 이거 난 앞으로 이거 유튜브 이런 식의 범행하는 거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맞아요. 구속 수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 안 하니까 그런 거 제대로 안 하니까 살인 사건까지 나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고 법원 앞에서. 아이고 참. 이거 좀 강력하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왜 그러냐면 그 범죄로 해서 수억 원을 취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풍조를 그대로 놔두면 이런 풍조가 계속 만연돼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그 세계에서 사람들 간에 불신감을 조성해가지고요. 맞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회 풍조를 삭막하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맥락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얼마나 이 대상자한테는 막대한 피해예요. 말도 못하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기 내용 사례로 나온 거 보니까 이런 거 있네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성 아이돌 member 그룹인 비모 씨가 있대요. 여성 아이돌 멤버 그룹 비모 씨가 있는데 B 씨,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등 7명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허위 영상을 23번 게시했대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5명의 외모를 비하하고. 아이고. 참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저 칼로 뜯어고쳐하고 지가 짜기기한 얼굴들이만 지들은. 맞아. 외모를 비하하는 등 모욕적인 영상을 19번 올리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허위 사실도 막 얘기해요. 아까 아이돌 그룹 비모 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은 소속사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된 사실이 없대요. 근데 이 B 씨가 질투를 해가지고 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이게 나쁜 년이다. 이런 식으로 올려갖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같이 욕할 거 아니야. 그렇게 가짜 뉴스 가짜뉴스 보고 같이 욕할 거 아니야. 으쌰으쌰 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회비 받아갖고 땡기고. 아이고. 거짓말 해가지고 돈 버는 거네. 거짓 영상 제작해갖고 지 돈 벌고 이거 진짜 정말 악의적인 거예요. 이거 단지 얼마 버는 거 갖고 나는 처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돈도 돈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회에